물론 매크로 이슈에 의한 하락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으려면 역시 기업들의 이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죠. 그래서 오늘도 주간 이익 동향 챙겨드리는 어닝스 리비전 준비했습니다.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. 그죠? 2주 지나는 동안 혹시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까요? 지난주에도 이제 뭐 자료는 발간을 네네. 하긴 했는데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뭐 기업들의 실적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이 끝나고 맞아요. 어쨌든 좀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네. 구간이 계속 되고 있고요.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에너지랑 소재 업종을 제외하면은 네. 전반적인 업종의 실적들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, 지금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. 뭐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한 달 전 대비해서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각각 0.6%, 0.1% 올라왔어요.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네. 사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업종의 음. 이점망치 상향 조정이 좀 영향이 좀 컸고요. 아. 사실 다른 섹터들은 크게 지금 부진한 상황이라고 네.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은 좀 정체되어 있는 네. 그런 흐름이다.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시즌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죠. 뭐 큰 변화는 사실 눈에 띄지 않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여전히 에너지 소재만 눈에 띄는 흐름은 큰 틀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. 국가별로 좀 나눠서 보죠. 사실 저희 2주 전에 이야기했을 때 미국이 마이너스 폭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? 네,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마찬가지로. 네. 뭐 에너지 섹터는 좋았고 네. 나머지 섹터도 좀 안 좋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이 호주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한 달 전 대비 2% 이상 이점 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와서 네. 상대적으로 글로벌 국가 내에서는 뭐 가장 좋은 지금 이익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은 여전히 빠지네요. 네,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 홍콩, 인도 네. 이런 국가들의 이점 망치가 지금은 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만도 여전히 네.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. 그러면 뭐 에너지 소재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업종별로 좀 볼게요. 선진국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업종이 이제 6.5%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네. 두 달 전 대비해서는 당연히 상향 조정 폭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네, 네. 그래도 6% 이상의 상향 조정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경기 소비재가 계속 부진한 모습이에요.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네.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. 2% 가까이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 뭐 흐름이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에너지 소재가 좋고 경기 소비재가 좋지 않은 건 신흥국도 비슷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틸리티, 경기 소비재, 뭐 헬스케어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조금 저희가 좀 더 친숙한 뭐 네, 어떻게 네. 보면 업종들의 이익점 망치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국을 좀 떼서 보죠. 미국은 사실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업종별로는 좀 순위의 변화가 생긴 게 있을까요? 네, 업종별로 봐주시면은 일단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호텔 레저와 운송 그리고 방산 업종의 이익점 망치가 좋았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뒤에서 한국 시장도 말씀드릴 때 이 방산 업종의 이익점 망치가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. 네.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대편에 이제 철강 같은 이제 비철 업종은 지금 이익점 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. 사실 이 부분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철강 섹터의 이익점 망치가 최근에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. 그래요? 네. 그러면 철강 비철이 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고 한국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업종별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차트에 약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. 모양 자체가. 우선 운송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닝은 더 좋아졌지만 네. 주가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반면에 이 상사 자본재 쪽이 굉장히 좋은 위치로 지금 올라왔습니다. 아무래도 상사 자본재 업종 안에 상사 업종뿐만이 아니라 이 방산 업종도 좀 들어가 있는 네. 상황이라서 이익하고 주가가 지금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면에 호텔 레저나 이제 조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닝은 아직 안 좋은데 주가는 주가가 반등을 했네요. 좋은데 조선은 어쨌든 좀 수주 기대감이 올라와서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네.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반도체는 지금 아래로 완전 네, 처진 맞습니다. 거죠.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쨌든
뭐 여러 하우스에서 지금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네네. 그러니까 전반적인 플로우 자체가 수요가 조금 꺾인다라는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네. 좀 반도체 업종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소폭 좀 하향 네.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요. 전만 해도 이익은 플러스이지만 주가는 마이너스인 사분면에 위치를 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이익도 주가도 다 마이너스인 네. 구간으로 돌아서 있습니다. 이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.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는 뭐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도 뭐 사실 큰 네. 변화는 없었을 네, 것 같긴 맞습니다. 한데요. 지금 보시면 차트가 한 3주 동안 옆으로 이제 쭉 이제 옆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네, 수가 네. 있는데 아무래도 보고서 자체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음.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달 전 대비로 지금 한 2% 정도 하향 네. 조정이 된 상태고요. 한 주 동안은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. 음. 마찬가지로 1분기랑 2분기랑 3분기에 대한 네. 전망치도 굉장히 지금 변화가 없는 모습이에요. 뭐 한 2에서 3주 뒤에 조금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. 어쨌든 뭐 2분기 56조 원, 3분기는 62조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. 있습니다. 네. 그래요. 그거 변화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네. 할 것 같아요. 그걸 또 어느 업종이 갖고 가는지 역시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한국 시장 내에서 업종별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역시 에너지가 가장 위에 네. 있긴 하죠. 네,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이제 한국에서도 좀 좋았습니다. 이번 주 네, 이익 네. 관점에서는. 그리고 운송 상사 자본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좋았고요. 반대편에 이제 조선, 철강, 비철, 반도체, IT 가전 네. 이런 쪽에 이익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뭐 IT 가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이익 네.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. 그리고 뭐 조선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차트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익 자체는 하향 조정이 됐는데 수주 기대감이 좀 높아진 그러네요.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뭐 시차를 두고 올라갈 가능성에 네. 대한 게 있는 맞습니다. 거죠. 근데 사실 근데 지금처럼 막 물가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오면은 조선 쪽도 사실 좀 비용 부담이 좀 나올 수가 그렇겠죠. 있어서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아.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서 네.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비용의 흐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, 자, 그럼 이제 업종별로 나눠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일단은 가장 윗단에 있었던 네. 에너지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한국 에너지 업종도 글로벌 에너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는 그러네요. 모습이에요. 한 4월 정도부터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이 3%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고, 그리고 GS 칼텍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네. 이 GS의 이익 전망치도 거의 7%가량 상향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. 요거는 일단은 아직은 추세를 좀 타고 네, 있다라고 맞습니다.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네. 이야기인 거죠. 두 번째는 앞서 이제 방산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좀 들여다볼까요? 네, 우선 이제 상사 자본재 업종 안에는 상사 업종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방산 업종, 그리고 지주 업종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섹터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된 섹터는 이 상사 자본재 업종 내에서도 방산 섹터였어요. 네. 보시면 한국항공우주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그리고 뭐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LIG 넥선의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네. 좋았거든요. 어쨌든 마찬가지로 좀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는 수익성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. 외형 성장이 어쨌든 다른 섹터들보다 조금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섹터다 보니까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좋고 주가도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도 우리나라도 방산이 다 좋은 건 네.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?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무기나 뭐 네, 비행기 네. 관련된 수출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는 조금 그런 전쟁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기체 부품을 만드는 사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네, 또 네. 그래서 한국이 또 이러한 분야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요것도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. 더구나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구간이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. 좋지 않은 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줄어들고 네. 있어요.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아마도 한 연말쯤에는 이제 주가랑 뭐 이익이 조금 안 좋아졌다가 좀 옆으로 네. 움직이다가 사실 올해 초에 조금 이익 전망치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쭉, 보였어요. 네. 안 좋게 봤었던 걸 덜 안 좋게 보면서. 근데 이거는 사실 공급 쪽에 대한 이슈였고요. 최근에 조금
가전이나 PC 쪽 그리고 서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. 이런 쪽에 좀 수요가 꺾인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 전망치가 살짝 꺾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삼성전자가 0.5%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. 뭐 뒤에 중소형주들의 흐름보다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점마치 네. 흐름을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서버까지도 수요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네, 상황. 이게 사실 네. 저희 하우스에 대한 의견하고 조금 네, 네. 다르라서 저도 다른 하우스들의 보고서들을 좀 봤는데요. 어. 사실 아직까지 제각각인 것 같아요. 사실 의견 자체는 여전히 네, 공급이 네.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. 어쨌든 수요가 꺾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. 그래요. 일단 이거는 이제 하향이 시작되고 있는 네. 구간이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이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마지막은 미국도 우리도 다 같이 좋지 않은 쪽으로 네. 방향을 튼 철강 비철 요거 네. 좀 들여다보죠. 네, 이게 사실 최근에 막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네, 네. 수익성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네. 어쨌든 중국의 철강 가격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게 좀 의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중국 철강 가격이 꺾인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좀 수요가 꺾인다라는 그런 반도체랑 의미로 비슷한 얘기예요. 네, 해석이 네.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 정가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업황 자체에 대한 둔화도 네. 조금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난주 데이터에서 나온 내용이고요. 아직까지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도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좀 흐름 자체를 주목해야 되는 네.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할 만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. 사실 저희가 이제 어닝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당분간 어느 정도 기간은 매크로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렇게 이익이 좀 꺾이는 업종들이 사실 그 매크로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네요. 또 경기 네. 침체에 대한 걱정, 뭐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, 이게 어느 정도 연속성 갖고 있는지 향후에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닝스 리비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. 유명관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